실버타운이라고 하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한적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는데요. 2026년 지금은 아닙니다. 실버타운에도 이라는 말이 통하게 된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든든한 지원군 막내딸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빠정보 독립시대입니다. 요즘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근데 또 과거와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내 인생 마지막 집이 된다고 생각하면 단순히 노인용 주거시설로 볼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6년 버전으로 실버타운 최신 트렌드, 최신 경향, 최신 특징을 5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TV나 유튜브 광고에 나오는 그런 내용 말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알아본 내용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에게 꼭 도움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마지막 집.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버타운에 대한 명칭을 짚고 갈게요. 60대 이상이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해서 각종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받으면서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를 말하죠. 정식 명칭은 노인복지주택이지만 우리나라에선 관용적으로 실버타운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도 실버타운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60대 이상을 위한 주택이라고 하면 아픈 사람들이 머무르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실버타운은 요양원, 요양병원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주거 형태입니다. 최근에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도 등장했죠.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도전하는 세대를 말하는데요. 실버타운도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식사가 포함된 주거 형태 수준 정도가 아니라 사우나, 수영장, GX룸 같은 부대 시설도 있고 같은 입주민들과 동호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활동적인 프로그램들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실버타운의 양극화 현상. 실버타운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호텔식 노후를 보장하는 프리미엄 실버타운이 등장하고 있어요. 2025년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실버타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2025년 3월 한미 글로벌 D&I의 미래 심포니아, 4월 부산의 오시리아 라우어, 10월 롯데건설의 마곡 VL 웨스트, 11월 MDM 그룹의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등등이 차례로 문을 열었죠. 입주 보증금은 1인 기준 4억 원에서 10억 원 수준이고 월 생활비는 1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가격이죠. 반면 명지 엘펜하임, 시니어 캐슬 클라시온처럼 몰락하는 실버타운도 있습니다. 이 두 곳의 공통점은 분양형 실버타운이라는 점인데요. 명지 엘펜하임은 입주 후에 수영장이나 식당 같은 주요 시설이 문을 닫았고 명지학원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시니어 캐슬 클라시오는 137가구 중 22가구만 입주하면서 사실상 분양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쌓이면서 정부는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 신규 인허가를 전면 중단했죠. 다만 최근 들어서는 지방 소멸을 막고 고령층 주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서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도심형 실버타운의 부상.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한적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는데요. 2026년 지금은 아닙니다. 물론 지방 소도시나 외곽 지역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실버타운도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도심 속에 있는 실버타운이 확실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에도 역세권이라는 말이 통하게 된 것 같아요. 2호선 건대 입구역에는 더 클래식 500, 5호선 마곡역에는 VL 웨스트, 8호선 장지역엔 미래 심포니아가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생활권을 벗어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주로 도심형 실버타운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대학병원 같은 의료시설이 가깝다는 점도 한몫하고요. 물론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자녀들과 가깝다는 거예요. 저라도 저희 부모님 제 생활권이랑 가까운 실버타운으로 모시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다양한 보증금 형태의 등장. 수억에서 십수억 원에 달하는 목돈을 보증금으로 묶어둬야 했던 과거의 무거운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고령층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 합리성을 중시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요금 체계가 다변화되고 있는데요. KB 골든라이프 케어 평창 카운티는 보증금을 일반 원룸 오피스텔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하이엔드 실버타운의 보증금이 최소 5억 원에서 9억 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 보증금이 낮은 대신 매달 내는 이용료가 평형에 따라서 월 200만 원 중반에서 400만 원 중반대로 책정돼 있습니다. 당장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팔아서 보증금을 마련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선호하는 형태죠. 고급 부대시설 비용을 선택적으로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령 나는 수영할 줄도 모르는데 수영장 유지관리 비용을 왜 내야 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대시설이나 청소 서비스 같은 이용료를 기본 관리비에서 일단 제외하고 이용하는 사람만 포인트를 차감하거나 개별 비용을 내는 방식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느껴지시죠? 5번째, 입주 연령 상한선 폐지 추세.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 실버타운의 입주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라는 하한선만 있을 뿐 상한선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좀 다르죠. 특히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인기 실버타운의 경우 만 75세에서 85세 정도로 상한선을 정해뒀는데요. 이제 이마저도 모두 없애는 추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정부의 규제 완화인데요. 기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실버타운 입주 자격으로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라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실버타운 운영사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나이 제한을 뒀던 거예요. 정부가 독립된 생활 가능이라는 자격 요건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면서 그 근거가 사라진 거죠. 또 대기업이나 금융권에서 실버 주거 산업에 진출하면서 입주 연령 상한제는 거의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KB 골든라이프 케어의 평창 카운티가 연령 상한선 전면 폐지를 공식적으로 내걸었죠. 이외에도 위례 심포니아, 마곡 VL웨스트 같은 신규 하이엔드 실버타운들 역시 나이 상한선을 대폭 늘리거나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입주민이 지켜야 했던 제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 노블카운티, 서울 강남의 더 시그넘 하우스 같은 곳들은 기존에 쓰던 가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게 했고, 부산의 VL 오시리아 실버타운은 최초로 반려동물도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2026년 버전 실버타운 최신 트렌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실버타운에 대해서 알아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도 여러 번 들어가 보고 기사나 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따로 구해서 읽어볼 만큼 나름 열심히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던가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제가 더 공부해서 더 자세하고 풍성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세상의 모든 우리 엄마 아빠가 자유롭게 정보를 쓰시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